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드디어 마지막 장 7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이 많은 투자 리포트를 만드는데 AI를 통해서 요약된 리포트를 만들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워크플로우는 마지막인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I 도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근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공공 데이터로 코스피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시세를 수집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투자 리포트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자동 발송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메일로 보낼 때 좀 이쁘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언어를 모르더라도 하더라도 AI를 통해서 좀 이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실 제일 만만한 것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엠파렌에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글 시트와 같은 테이블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과정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HTML 리포트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트리거 이제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트리거입니다. HTTP 리퀘스트는 여러분들이 전 벌써 3번이나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이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뽑을 수 있도록 파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엠판에서 제공해주는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활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묻고 정리하는 이 두 가지 노드를 한 번에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머지 노드는 우리가 2강에서 했었고,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노드도 우리가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직 LLM 체인, 요거는 AI를 통해서 이제 요약하는 그리고 제안을 해주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굳이 AI 에이전트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여기서 도구를 많이 쓸 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저장하고 지금 이 현황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합하는 뇌를 대신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AI 에이전트 필요 없이 베이직 LLM 체인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노드입니다. 사실 저는 코드 노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코드 노드는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 엠파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게 우리가 기능을 벗어나는 것을 붙이려고 하면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드 노드를 사용하면은 이런 결점이 규칙이 깨지게 되는데, 가끔은 코드 노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하나로 혹은 여러 개의 조합으로 만드는 워크플로우의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개를 조합해서 써서 우리가 관리,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것보다 잘 만든 코드 템플릿 하나로 지속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Gmail로 보고서를 이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 언어를 쓸 때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mail 노드는 Gmail 보낼 때 쓰는 노드고, 여기에 이제 본문에 텍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HTML 형태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훨씬 더 이뻐진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와 같이 트리거를 이용하겠습니다. 스케줄 트리거를 사용할 거고, 매일 오후 1시 주마다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실행할 겁니다.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식 정보를 매일 안다고 해도 그거를 바로바로 대응하는 거는 사실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때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빠르거나 이제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고, 제가 이제 이걸 상정한 이유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주식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금융위원회 주시라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지수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지수를 제공하는데 매일 오후 1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약에 장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이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뒤 오후 1시, 그러니까 월요일 날 1시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두면은 뭐 1시간 반이나 2시쯤에 설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업데이트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캐치업하는 용도로는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도 주기적으로 받은 경우에 좀 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바로바로 캐치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증권 같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API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시간성이 있어서 좋긴 한데 네이버가 웹페이지 구조를 바꾸면은 이제 그 워크플로우가 깨집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에서 API 신청해서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그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단원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 혹은 API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1시로 해놨는데 좀 이렇게 2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HTTP 리퀘스트를 가져올 겁니다. 동일합니다. 갖고 와야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이미 켜놨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공 데이터 포털.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엑셀 파일도 있고요. 뭐 제이선 파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시장 동향 같은 것도 주고요. 주식 시세 정보, 그리고 주식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시세 정보 쓸 거고, 지수 먼저 쓸 겁니다. 지수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시세 정보. 그럼 클릭하시면 이걸 이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용 신청.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거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악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여기 이제 지수 시세 정보라고 하는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채팅을 열어서 해봐라고 요청을 하고 여기에 파일 업로드를 해서 넣어줍니다. 이 링크를 전달해줘도 되는데 이 링크를 이 LLM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때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갈 수 있긴 한데 사이트 자체에서 봇이 들어오는 걸 막으면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렇게 독스나 전체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주수지 주제 정보 갖고 오죠. 채권도 갖고 오서 파생상품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엠파린에서 HTTP 리퀘스트로 CURL로 만들어줘 요청을 합니다. get stock market index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링크에 get stock market index 하고 이거를 요청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서비스 키 등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키가 필요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발행하는 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RURL은 복사하시고 돌아가셔서 임포트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 코스피죠. 서비스 키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디서 발행하느냐? 회원가입을 안 하셨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금융위원회 지수랑 주식이 있거든요. 지수는 큰 코스피 같은 정보고요. 활용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활용 신청 이미 돼서 좀 편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 시세 항목 클릭한 다음에 변경 신청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새로 신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걸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개발, 주식 트래킹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첨부파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고 누르시면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 활용에 대해서 키가 등장하게 되고, 저는 이렇게 키가 이제 재발급을 한번 했는데 이 키를 갖고 있으면 공공 API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복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오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이 됐으니까 정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코스피, 이게 이제 날짜인 것 같고, 코스피 요게 CAPR이 종가거든요. 6,600 엄청 많이 올랐죠. 요런 숫자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네이밍은 어디에 써 있냐면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독스 파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가서 해당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컬럼별로 정보를 알려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 종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등락률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독스를 직접 봐도 되고,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기준 1차, 지수명, 지수 분류명, 시가, 종가, 종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일단 종목명은 가져와야겠죠. 코스피 종목명 가져올 거고, 요거. 그 다음에 현재가, 현재 얼마냐, CLPL, 요거 종가를 현재가로 정리하겠습니다. 등락, 얼만큼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등락률,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어지럽죠?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당연히 edit 툴을 써야 됩니다. edit field. 여기다가 우리가 갖고 올 겁니다. 코스피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CLPL, 여기 종가였죠? 현재가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등락 VS, 그리고 등락률 플랫 RT, 이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거를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실행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잘 나왔죠? 등락률은 퍼센트입니다. 얼만큼 올라가느냐. 등락이 플러스니까 0.39%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줄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지수의 정보를 갖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드코딩 해서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종목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등락날락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하신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 get rows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테이블이 이미 있으면 뜨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 클릭이 있을 겁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엠파렌 자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팝업으로 테이블 이름 뭐 할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올래?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스톡스라고 영어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 행이 생성되는 날짜, 수정된 날짜들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종목명 영어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코드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지수 정보가 아니고 종목 주식별로 요청을 할 건데, 이름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구입하는, 찾아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코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미국 제항에서 티커라고 하죠. 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서 삼성전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 삼성전자 있죠? 요 종목 코드
요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입력합니다. 플러스 누르면 추가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같은 반도체 주식인 00660 이게 SK하이닉스입니다. 두 개를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저장이 됐죠? 그럼 이게 어디서든 불러올 수 있습니다. M8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에 테이블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가 가져와집니다. 테이블이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자동으로 가져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왔고 우리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주식세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금융위원회 다시 넘어가서요.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주식 시세 정보 나옵니다. 그럼 반복입니다. 여기에 시정보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시 켜서 업로드 하시고 여기서 M8N에서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주식 정보를 CURL 공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갖고 오기 위한 코드는 비어 있겠죠. 그건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서비스 키도 넣을 거고요. HTTP 리퀘스트 넣어주고 CURL에 복사하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키. 서비스 키는 아까 위에 있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오브 로스, 페이지 넘버, 리턴 키. 여기 보시면 지금 주식 정보 코드를 넣는 란이 없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종목명이나 코드를 넣어달라고 했죠. 종목명입니다. 종목명. 그래서 종목명이니까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나왔습니다. CLPR이 22만원 잘 나왔고요. 이게 하나가 아니죠. 두 개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도 이렇게 130만원 종가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일날 130만원, 27일날 그거보다 8,000원 주는 가격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주식이랑 지수랑 이렇게 주식까지 가져왔는데 지금 두 개가 이름이 겹치잖아요. 얘네들 노드 만들 때 처음에는 기본 이름으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1, 2, 3 이렇게 뒤에 첨자를 붙입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코스피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주식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식도 여전히 계위를 맞춰주겠습니다. 주식도 여전히 정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되게 노이즈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요것도 코스피로 바꿔주고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 실행해볼까요? 이게 공통 컬럼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전에 있는 이름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바로 갖고 오시고 여기 지금 틀린 게 뭐냐면은 종목명이 다릅니다. 종목명. 그죠? 그래서 종목명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명을 아이템 N 요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빨간 표시 됐죠? 그래서 현재가 22만원, 130만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연결해야겠죠? 연결하는 거는 머지 노드라고 했습니다. 머지 두 개를 위아래로 붙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코스피, 전자, 하이닉스 이 세 개가 다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로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를 아이템 3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주식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3번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트 설정해주고 하나로 묶어줍니다. 싱글 아이템. 이거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계위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분석을 맡길까요? 제미나이한테 맡기겠습니다. 베이직, 디파인 빌로, 그 다음에 시스템 메시지 설정해주고, 여기다가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데이터 넣어줍니다. 데이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시스템 메시지에는 우리가 역할 부여해야겠죠. 너 정말 똑똑한 친구야. 뭐라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주식 투자로 가서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주고 익스프레션을 바로 해야겠죠. 해주고 제이슨 시장 데이터는 위에 있으니까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넣습니다. 분리해서 넣고 만들어줬고요. 요거에 지금 제미나이가 없죠? 제미나이 붙여주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실행하는 동안 우리가 이쁘게 메모장을 한번 남겨봅시다. 메모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메모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미래의 나를 위한 겁니다. 미래에 내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겟 색깔 만들어주고요. 자, 결과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내줘도 되는데 요게 좀 보내주기가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략 리포트만 있지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안에 있는 문자랑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보내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에딧 필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에딧 필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올 값이 기존에 HTTP 리퀘스트 코스피 여기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요청하는 시간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베이스 TT 요게 지금 이 보고서가 발행되는 시점입니다. 네, 시점. 그리고 코스피는 넣어주는데 머지 노드에서 있는 걸 갖고 올 겁니다. 코스피. 그리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약간 비틀었는데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제 머지 노드에서 가져오면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이제 실행할 수 없다. 코스피를 실행할 수 없다. 왜냐면 멀티플로 넘어와서 그런데 여기에 좀 비틀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서 특정 이제 머지 노드에서 갖고 오는데 코스피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요걸 요청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종목명 코스피 이렇게 가져가겠고 요거는 이제 깃허브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제 코스피를 한 줄을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로 갖고 오면 이게 그냥 코스피에 대한 6602 숫자만 갖고 와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세로로 자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로 자르는 거를 AI한테 물어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주식 내가 갖고 있는 내 주식들인 거죠. 주식에 대해서는 똑같이 갖고 오는데 여기 등호를 코스피 아닌 거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두 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어널리시스를 빼먹었네요. 분석한 거. 어널리시스는 방금 이렇게 텍스트로 갖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종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mail로 보내는 겁니다. 코드노드 한번 살짝 지나가서, 그래서 임정 이메일로 보내서 여기서 설정을 해볼게요. 자, 누구한테 보낼 거냐? 저한테 보낼 겁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점심, 월요일 2시에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리포트 보내질 거고,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인박스에 이렇게 투자 리포트가 보내집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안 이쁘죠. 보기가 별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코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지우신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이렇게 하고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자, 다음은 Gmail로 투자 리포트를 보내는 엠파렌 워크플로우야. Gmail에 HTML 서식을 해서 코드 노드만 붙여넣을 수 이렇게 하고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는 빠른 모델로 했는데 이 사고 모델을 하면 시간 지연되는데 좀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티키타카가 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고, 만들어보고 결과물 확인해보고 만들어보고 결과물 확인해보고, 이게 티키타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글동글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메일에 이런 서식을 입혀서 보내면은 개인별로 추구하는 취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위에다 바이, 뭐 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황을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은 빼놓고 중간에 플러스해서 코드 노드. 코드 노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 노드죠. 끊고 중간에 연결하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번 슬쩍 봅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대충 확인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Gmail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Gmail. 요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Gmail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본문이 이렇게 HTML 형식이죠. 그럼 여기서 HTML body 이렇게 넣게 되고, 분석 자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책에 있는 워크플로우랑 살짝 다르긴 한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성만 다른 거고. 실행을 했고 세로 고침을 하면은 오케이 결과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 지표 같은 것들이 비어져 있어요. 그럼 시장 지표 어디가 문제인 거냐면, 코드 노드 보면은 시장 지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장 지표. 여기에 시장 띄고 지표네요. 띄고 지표. 여기에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요게 시장 지표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명이나 현재가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보고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거 잘못되어 있다, 이걸 복사해서 너의 결과물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다? 여기다가 Gmail로 보내니까 이렇게 돼. 변경해줘. 변경해달라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언어가 익숙하다, 저는 이제 파이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물어보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AI를 통해서 티켓타카해서 받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워크플로우를 이왕 만드실 거면 간단하게 이 코드가 작동하는 동작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할 수 있게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치는 마지막 세대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드를 칠 일이 없지만 결국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이 몇 번 필요합니다. 실행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새로 고침 눌러서 마무리 보면은 결국 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는 아예 그냥 non define이었는데 문제는 0이 됐습니다. 그죠? 검색을 해서 여기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 여기서 get마크나 넘버 요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시면 되고 여기 굳이 내가 지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도움받을 부분이 여기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지금 코드 노드가 잘못됐다 한번 네가 체크해줘라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파렌이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엔파렌 AI가 학습이 좀 덜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보다 그냥 이렇게 전체 워크플로우 붙여넣어서 티키타카 하는 걸 좀 좋아하고요. 이런 티키타카가 완성이 됐을 때 진행하다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화가 된 부분이고 요거를 복사 붙여넣어서 한 번에 되는 부분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사람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종목명이 없다고 하네요. 그죠? 종목명. 이 부분이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종목명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결과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명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발견하게 된 건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HTML 형식으로 보내서 좀 이쁜 결과물이 다 보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주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7장의 전체 주식 자동화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7장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스케줄 트리거 노드를 사용했고 특정 시간에 진행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언제 실행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거기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혹은 공공 데이터 API뿐만 아니라 네이버 증권 API 같은 거 네이버 증권에서 직접 갖고 오거나 사실 그건 내 웹페이지를 뜯는 거라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증권사에다 허락을 맡아서 유료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훨씬 더 실시간으로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지하고 연결하고 LLM한테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작에 많이 했었으니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티키타카가 필요한 부분이 코드 노드를 만들 때는 항상 전체 워크플로우를 전달을 하고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채워줘라고 요청을 하고 한 번에 될 수 없으니까 결과를 보고 다시 복귀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더 잘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정말 이제 이렇게 물론 코드를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장벽,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엔파렌 책 구매해 주시거나 혹은 여태까지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거나 내가 이런 걸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제 유튜브 채널 밑에 이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